예, 소설 천년여왕에 대해서 저번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제대로 한 게 아니라서 지금 다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5년에 출간된 것으로서 이후 1995년도에 한번 나왔고 다시 중간에 이런 형태로 잠시 나왔고 또 2000년대 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하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초판하고 이제 3판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판 때가 더 유명하죠. 이제 그런데 그 여기에 들어있는 사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온 지가 이제 95년도이지만 오히려 지금도 이제 페미니즘을 가지고 말이 많죠. 아예 정치 이슈화 됐죠. 그전에는 사실 정계보다 좀 아래쪽 이제 언더그라운드 쪽에서 화제거리가 많았었지만은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이제 여성 이건 여성 관련 권익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 이광수의 1920년대 그때부터 계속 신여성 하면서 그냥 있어 왔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 그렇게 여성을 이제 남성과 똑같이 어떻게 대우하자 이런 거는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 자체 운동보다도 이 사회를 변혁하고 세력 판도를 바꾸려는 세력에 의해서 더욱더 이제 어떤 기존의 체제를 바꾸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을 대한 이제 그 관점을 바꾸는 거 이것은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성이 가사와 육아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내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여성이 자아 실현을 하라는 거죠. 자아 실현. 이 자아 실현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도 발전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남녀 동등권이 발전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어땠습니까? 지금도 페미니즘, 남녀 평등 막 하려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여성인 육아를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육아휴직을 했는데 아니 그럼 육아휴직을 해서 한 200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2천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정부가 육아휴직을 하면은 일정 급여를 주면은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5달을 쉬는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정부가 다 보전을 해줍니까? 그리고 2천만 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해서 정부가 지원해준다 해도 그거 가지고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그러면은 일하다 그만두고 그리고 한참 일이 진행되는데 중단되면은 또 엄청난 손해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전부 공무원은 이제 억지로 보장을 시켜주지만 일반 기업은 참 어렵고 그러니까 이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끝내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는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여권 실현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설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도 이제 얼마나 아주 완전한 근거와 배경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지금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자궁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제 여성이 아이 낳는 이제 기관을 이제 성장하면서 그냥 위탁을 시켜가지고 아예 모든 여성은 그러니까 그냥 자아 실현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고 그런
이제 육아의 부담에서 여성들을 다 해방을 아예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걸 여기서는 언제냐고 했냐면 서기 2700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맘대로 그냥 우리 하고는 삶이 없으니까 맘대로 정했지만은 뭐 사실 2700년에 그게 될지 갑자기 또 2100년에 갑자기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데 2700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여성들은 아이를 그냥 자궁을 위탁시켜 가지고 더 이상 생육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하다.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녀가 이제 동등해진 다음에 그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인류가 계속 되려면 아이는 계속 낳아야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국립 내셔널 생산원, 이제 아이를 낳는 국립 생산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그 연구원들이 그 아이를 이제 물론 이제 유일의 세례를 이어가니까 아주 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아이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이제 개발하는 거. 이제 굳이 이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라고 칭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간 가장 중요한 존재니까 더 좋은 인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아이를 만듭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남녀의 어떤 그 섹스 오락으로 이제 어떤 그런 도구를 쓴다든가 어떤 보조 도구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쾌락의 어떤 산업은 행위는 계속합니다. 남녀 부부 쾌락 그런 거는. 근데 그러니까 결혼도 물론 하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여자 연구원이 이제 마치 현재인데 세태로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뭐 소위 말해 노처녀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 책임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 연구원들이 다 그냥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고 도망갑니다. 그냥 자 다시 그래서 혼자 남아서 책임은 지고 있고 밑에 사람들도 그냥 동료도 없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이 모든 여성들의 자궁들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여성 자궁을 완전히 자기가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동작 못하게 해버리고 원래 그 여성 자궁을 여기다 위탁했다는 것은 모든 여자는 자기의 마음이 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거 하나를 자기한테 이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숙달된 연구원이니까 되게 가능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생산이 다 됐나 연구소장과 원장 그런 사람 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 안 된다. 이제는 모든 거 없어. 더 이상 생산 안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이 여자가 그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거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때 이제 세계의 나라는 일루미나티처럼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 그러니까 이 여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과 그걸 혼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못 보이면은 인류는 글로 끝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부 잘 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대통령 자리로 더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만족스럽지 않다. 이제 뭐 공화정을 왕정으로 바꾼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여왕이 돼서 드디어 이제 그냥 자기 혼자 아이를 낳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고 그걸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은 마치 여왕벌과 개미처럼 꿀벌과 개미처럼 그냥 자기가 그 아이를 낳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왕벌과 여왕개미가 그 사회를 다스리죠. 바로 그거와 똑같은 그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시조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아이를 낳죠. 남수해가지고. 근데 여왕벌이 저기 어떻게 되죠? 이게 로얄 젤리를 먹임으로써 여왕벌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낳지만은 그 여왕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젖을 먹이고 딴 아이들은 그냥 인공 보육을 하고 이 모유를 비유했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현대의 상황처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이제 오히려 여왕이 그냥 지금 사람처럼 그냥 이제 모유로 기르는 거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여자로 나왔지만 그냥 이제 역시 그대로 자궁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낳지만은 수케미 수펄처럼 별 이제 생식 말고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왕의 그 황이라고 불렀죠. 이제 왕 신격이니까 이제 여황. 그래서 여황이라고 여황족이라고 아예 불렸습니다. 이제 종족 여황족.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화가 계속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든 양육을 혼자 다 책임졌으니까 한 번에 많이 나와야죠. 지금처럼 한두 명 많아야 5쌍둥이. 그것도 있고 너무 힘들고 세 쌍둥이. 이건 또 너무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냥 더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고 결국은 몸 체격 자체도 커져야죠. 그러니까 마치 여왕벌과 여왕개미가 다른 개미벌보다 크듯이 그게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컷을 유인하려면, 남자를 유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죠. 그러니까 또 미모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이제 커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은 인간의 보통 인간의 한 4배 크기 정도까지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지금도 이제 키가 2m 50 그렇게 된 사람은 제대로 된 생활이 힘든데 그렇게 돼가지고 도대체 인간의 형태로 살 수가 있는가, 이게 또 의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 우리가 고양이하고 호랑이를 봐도 같은 고양이과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체격에서는 다리가 가늘어도 살지만은 호랑이는 다리가 굵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몸이 이렇게 몸 길이 전체가 2배 되면은 그 몸의 최적은 2 곱하기 2의 자승 제곱 2배가 아니라 3제곱이죠. 2의 3, 8배로 커집니다. 근데 다리의 단면적은 2배밖에 안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굵어져야 되죠. 큰 동물일수록. 그러면은 인간도 그러면 커지면은 다리가 굵어져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런데 지금의 크기의 여성이 제일 아름다운데 다리가 막 굵어지고 지금 뚱뚱한 여성도 좀 그런데 더 뚱뚱해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지금 여성과 똑같은 상태로 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제대로 한 활동을 못하죠. 이제 걸어 다닐 수는 없죠. 이게 누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체적이 커지면은 코끼리 같이 이렇게 몸이 크면은 이 신체의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몸에 비해서 이렇게 체온 발산이 힘들죠. 그러니까 피부가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많아서 그 피부 체온 발산 하는데 주름 지금 나이 먹어서 주름 몇 개 생긴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는데 말도 안 되죠. 예, 그렇게 진화되면 그러면 더 남자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팽팽한 여성의 모습은 그대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엄청나게 땀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옷을 입을 수도 없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 가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극도의 미모의 그냥 그런 여성 맨몸의 여성 그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죽었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걸로 끝나면 또 너무 얘기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유라시아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여왕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수도로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번성이 된 거예요. 뭐 이쪽은 다 옛날 인류들 그대로니까 그대로 멸종했겠죠. 그냥 더 이상 인류는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든 인류가 하나하나 여황 후계자 여황들이 계속 생김으로써 이렇게 인도, 그리스 이렇게 해서 유럽 이렇게 미국까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까지 가는 걸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요 중앙아시아 이쪽에 인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북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지나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다시 턴한다. 몽골도 이제 지나가지고 그런다는 얘기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한국당 같은 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일사람 중에 주인공 일사람이 다시 또 자기의 삶에서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서 다시 생식을 하는 여성으로 약간 바뀌는 그러니까 체제가 와해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여황 체제가 다시 이제 근데 이제 만약 선천 증산도에서 선천 후천이 있는데 선천 인류가 바로 우리 같은 거고 후천 이제 개벽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바로 이런 이제 여성 지배라고 해서 이제 아마조네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 같은 거는 겉모양만 여성이지 아마조네스는 똑같은 무사죠. 남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는 이제 여성 지배사여서 여성의 능력 자체가, 여성 자체의 능력이 지배력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걸 얘기한 거죠. 후천의 어떤 그런 그 여성 지배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이런 것이 이제 후천개벽 사회라고 해서 이제 그 전개된다. 그렇게 정말 당장에 기대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이 이야기를 쓸 때는 아직 몰랐는데 좀 곤충에나 있었던 이제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인간이 과연 이제 본뜬다는 게 이게 가능키나 한 일인가 좀 황당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에서도 그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물은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식을 합니다. 여왕이 모든 걸 낳고 나머지는 이제 생식을 안 하고 전담하고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는 이제 판타지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쓴 것은 아마도 이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다른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무슨 어디 은하계 아니 태양계에 가까운 뭐 4.3광년 행성 그런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뭐 갈 수 없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어떤 오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다른 계에서는 이런 생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난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삶의 이론이 그러니까 뭐 이 주제 자체도 그렇게
기발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을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고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현세 씨의 그 천국의 신화인가? 그 만화를 했을 때 그 전에 이현세 씨를 만나서 뭐 이거를 만화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보니까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 어떤 이제 그 검찰 뭐 그런 데서 뭐 도와달라고 해서 뭐 조사 그것도 뭐 얘기를 해줬는데 이건 좀 이제 비슷하지 않냐, 너무 예술적 그게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서를 천국의 신화가. 그런데 그때 그 이현세 씨보다 더 선배인 만화가 김산우 씨, 엄청난 선배.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만화를 볼 때도 그분은 이미 국내에서 은퇴를 해서 외국에 갔죠.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7, 8년 큰형. 그럴 때 이제 많이 봤던 라이파이라는 아주 옛날 만화가 있어요. 그런 걸 줬던 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읽고 이제 그 어떤 이런 거 서로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뭐 좀 조언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자체는 하여튼 제가 뭐 천국의 신화가 뭐 뻔떴다는 기보다 뭐냐 어떤 일부를 참고하고 뭐 같이 서로 잘 해가지고 그 만화 그렇게 서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산우 만화가도 근데 이거 자체는 그분 스스로도 그린 적이 그런 소재는 이제 인간이 왕벌 같은 존재로 했던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 만화 그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발한 건 아닙니다. 그 발상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 배경을 깔고 그런 거죠. 그리고 더욱더 그런 게 인간의 사회의 발전 과정이죠. 이전에도 이제 그 자본주의, 뭐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 공산주의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가 파이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법 없이 써도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타주의 협력하는 그런 사회, 그런 거를 이제 아나키스트 중에 하나, 러시아의 이제 혁명 중에 제가 몰라서 표토르 크로포트킨이라는 아나키스트 러시아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간의 모든 가장 발달한 사회는 결국은 이제 꿀벌과 개미의 그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 이 천년유황 이 책은 그러니까 그 꿀벌 인간의 가장 발달한 사회.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주장하는 게 남자들은 이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합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처벌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성의 모성, 여성한테 잘해줘야 여성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가 이제 가족과 국가가 똑같은 존재들. 서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족도 갈등이 많지만 가족은 어쨌든 간에 집단 이기적으로 서로를 이제 조건 없이 위하는 관계죠.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는 서로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알력이 많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업이나 사업할 때 고객을 가족같이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이제 국가와 가족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표토르 크로포트킨 아나키스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책도 있습니다.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있고 바로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가장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가장 이제 발달한 그런 이제
사회다. 이제 꿀벌과 개미의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사회도 결국은 이것이 파이널,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상국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토피아.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상국의 봄이라고 해서 유토피아가 됐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뭐 제가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기 30대 20 이과 출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책 그런 이제 교양서는 좀 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로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그런 관점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영감, 그런 이제 혹은 전생의 기억, 여러 가지 우주에서의 기억, 그런 것 때문에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시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제 부끄러운 면이 없게 이제 다듬을까, 그 걱정도 되는데, 그런 여기 담긴 사상,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계속 이제 보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